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 과목에서는 실수체계, 수열, 연속, 미분, 적분, 무한급수, 그리고 함수열, 급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 과목은 7개 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실수체계 단원에서는 완비성 공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E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의 모든 원소보다 큰 적당한 실수 캐피털 M이 존재할 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를 위로 유개인 집합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실수 M 이상의 실수들을 위로 유개인 집합 E에 대해서 상계라고 부를 겁니다. 어퍼 바운드. 그리고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집합 E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least upper bound of E, 혹은 집합 E의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적당한 실수 캐피털 M이잖아요. 그래서 집합 E의 모든 원소들보다 크니까 집합 E에 대한 수프리멈, 이니셜 SUP로 수프리멈이라고 읽을 겁니다. 노테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위로 유개인 집합 E에 대해서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least upper bound. 집합의 모든 원소들보다 큰 원소인 적당한 실수 캐피털 M, 수프리멈. 상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노테이션. 자, 그러면 노트할 내용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가 위로 유개이면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least upper bound, 집합 E의 어떤 원소들보다 큰 원소, 수프리멈. 그 상한을 보이는 방법이 먼저 상계임을 보여야 되겠죠. 상계임을 보이는 방법은 집합 E의 어떤 원소들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를 상한이라고 한다는 거. 상계들 중에 상계임을 보인 다음에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럼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다는 걸 어떻게 보이느냐? 수프리멈 S가 상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작은 상계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집합 E의 원소들 중에서 상계보다 큰 집합 E의 원소가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모순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면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인 상한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상한이 집합 E의 원소이면 상한을 최대값, 맥시멈으로 표기한다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 위로 유개,
집합 위에 어떤 원소들보다 큰 적당한 실수 캐피털 M이 존재한다. 그러한 M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 상한. 그럼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실수의 부분 집합들 중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이에 어떠한 원소들보다 작은 원소, 스몰 m. 이에 어떠한 원소들도 m보다 큰 거죠. 이에 어떠한 원소들도 m보다 큽니다. 이러한 스몰 m들 중 가장 큰 원소, greatest low bound. 그런데 집합 위에 어떤 원소들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인피멈, 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로 6개인 원소들 중 가장 큰 원소인 하한. 됐습니까? 상한, 하한, 위로 6개, 아래로 6개. 이그젠플을 풀어봐야 되겠죠. 자, 구간입니다.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 이에 상한이 1임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한은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니까 상계임을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1은 구간 2에 어떤 원소들보다 크죠? 상계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스케치한 거를 수학적으로 수술하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계가 바로 집합 위의 원소들죠. 그러면 1보다 큰 원소들은 전부 다 상계잖아요.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가 1이 되죠. 수학적 서술입니다. 집합 위의 어떤 원소들보다 크다. 상계임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다는 거. 그러면 1보다 큰 원소들은 전부 다 집합 위의 상계가 되겠죠. 그런 상계들 중에 제일 작잖아요, 1이. 1이 집합 위의 원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제는 첫 번째 명제는 집합 위의 상계가 하나 존재하면 이 상계들보다 큰 원소들은 전부 다 집합 위의 상계잖아요. 그 말은 상계가 하나 존재하면 이 상계보다 큰 모든 원소들은 집합 위의 상계가 되잖아요. 따라서 집합 위의 상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다. 명백하죠. 자, 두 번째 명제는 집합 위의 상한이 존재하면 그 상한은 오직 한 개다. 유일성 증명하는 겁니다. 유니크니스. 수학에서 많이 증명하는 방법이죠. 유니크니스. 어떻게 합니까? 유니크하지 않다. 그럼 상한이 두 개다. 근데 상한은 상계니까. 이 상계들 중에서 상한의 데피니션,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 따라서 두 개의 상한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상한의 데피니션으로부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문제는 명백하죠. 위로 6개인 집합 위에 상계 캐피털 M0가 존재하면 M0보다 큰 모든 원소들은 집합 위의 상계가 된다. 따라서 상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위로 6개인 집합의 상한이 존재하면은 상한은 오직 하나다. 만약에 상한이 유니크하지 않다. S1과 S2가 상한이에요. 상한은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니까 그러면 S1은 S2보다 작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죠. S2도 또 상한이라고 했으니까 S2 또한 S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S1하고 S2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실수체계 단원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개념입니다. 완비성 공리, completeness axiom. 액시엄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액시엄이라는 것은 증명이 대상이 아니죠.
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누구나의 약간의 옆에가 있죠. 수학을 알아야 되죠. 과연 어떤 공리인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E가 위로 유계입니다. 그럼 집합 E에 어떠한 원소들보다 큰 적당한 실수 캐피털 M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실수 캐피털 M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최소 상한이, 최소 상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비성 공리예요. 대칭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 E가 아래로 유계이면 집합 E에 어떤 원소들보다 작은 적당한 실수 스몰 m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몰 m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 하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완비성 공리,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완비성 공리로부터 다음 단원인 수열부터 이제 수학의 전 분야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가 주어지면은 이 양의 실수와 적당한 자연수를 이용해서 양의 실수와 적당한 자연수의 곱으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입니다. 정수론에서도 이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은 써요. 정수론이니까 양의 정수에 대한 존재성이겠죠. 양의 정수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면 임의의 정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는 또는 저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학 참고용 교재로는 루딘 책과 웨이드 책을 착용했습니다. 또 저자마다 책마다는 여기에 둥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둥호를 넣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n 곱하기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다음 단원인 수열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도구입니다.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증명이 완결이 되죠. n 자연수 1로 보면 되니까. 증명이 완결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a가 b 이하일 때가 이제 고려의 대상이죠. a가 만약에 b 이하이면 적당한 자연수 n을 a에다가 곱해서 b보다 크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완결이 됩니다. 완비성 공리란 위로 유계인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혹은 아래로 유계인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 존재하면은 상한, 하한이 존재하더라. 자, 여기서는 어떤 집합을 구성시킬 거냐면은 위로 유계인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K라는 자연수, K를 A에 곱해서 B 이하인 자연수 K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지금 A가 B 이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K가 1이면 집합이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리고 A가 양의 실수니까 K는 A분의 B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A분의 B에 의해서 위로 유계이죠. 자, 그럼 바로 완비성 공리를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합 위에 뭐가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하더라. 완비성 공리. 그 상한은 S라고 둘까요? 정수 집합에서의 상한, 하한은 정수라는 띠에럼 정리를 이용하면은, 그 정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정수 집합에서의 상한, 하한은 정수다. S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정수에다가 1을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양의 정수가 되죠. 자, 이러면 N은 어떻게 됩니까? 집합 위의 연소가 안 되죠. 왜냐? A에다 K를 곱했을 때 B 이하인 것들을 모아놓은 자연수니까. 근데 S가 집합 위의 상한이에요. 거기다 1을 더했어요.
그럼 n은 2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n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등식 만족하지 않겠죠. na가 b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그럼 뭐만 증명하면 돼요? 정수집합에서 상한 또는 하한이 존재하면 상한, 하한은 정수다. 이 띠어럼만 증명하면 되겠죠. 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은 증명이 완료가 돼버리죠. A가 B 이하일 때 다음과 같은 위로 6개인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을 구성한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K가 1이면 명백히 성립하죠. 공집합이 아닙니다. A가 양의 실수니까 K는 A분의 B보다 A분의 B를 넘을 수가 없죠. 위로 6개인 집합입니다. 따라서 집합 위에 상한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상한 S가 2의 원소인 것만 보이면 증명이 완료가 되죠. 그럼 또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집합 상한 S가 집합 위의 원소임을 보이기 위해서 상한 S가 집합 위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자. 위로 6개인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 2의 상한 S가 2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임의의 양의 실수를 상한에서 빼면은 S 빼기 2는 S보다 작잖아요. S가 집합 위의 상한이에요. 상계예요. 그럼 S 빼기 입실론은 집합 위의 원소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S 빼기 입실론과 S 사이에 집합 2의 원소 K0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K0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S 빼기 2가 S 빼기 입실론이 집합 2의 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K0보다 큰 K1 얼마든지 자연수 선택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성질을 상한에 대한 근접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연수 K0를 선택할 수 있죠. 근거는 집합 S가 집합 2의 상한이고 집합 2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하자면 K0보다 큰 집합 2의 원소를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상한에 대한 근접 성질 K1, K2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K1이 K0보다 크죠? 그러면 K1 빼기 K0는 0보다 큽니다. K1은 S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K0는 입실론을 1로 선택해버리면 S 빼기 1보다는 크죠? 그리고 상한 S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0는 마이너스 S 빼기 1보다 작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K1도 자연수, K0도 자연수입니다. 두 자연수의 차니까 정수가 돼야 되죠. 근데 0과 1 사이에 정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의 상한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즉, 상한 S는 2의 원소일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에서의 상한, 하는 정수라는 거. 그러면 상한 S가 집합 2의 원소이기 때문에 S에다가 1을 더하면은 S가 자연수죠. 자연수 N입니다. N은 집합 2의 원소가 아니죠. 집합 2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양의 실수 A에다가 N을 곱하면 B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만약에 B보다 작으면 집합 2의 원소가 되니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전제 조건이 양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 정수론에서는 양의 정수가 존재해야 된다. 양수가 존재하면 이 양수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 혹은 임의의 정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 이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루딘 책의 띠어럼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띠어럼이 2005학년도 14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주어지면은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 우리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증명의 대상이죠.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말은 양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복선으로 깔아놓은 거죠. P 빼기 A가 양수잖아요. 양의 실수잖아요.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여기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임의의 실수를 1로 잡아버릴까요? 자, 그러면 1로 잡아버리면은 요 부등식을 정리하면은 NA 더하기 1은 NB보다 작죠? NA 더하기 1이니까 NA보다 클 거 아니에요.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N분의 NA 더하기 1이라는 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장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여야 돼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유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말보다는 수직선을 유리수들 말고 무리수로도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조밀성이라는 말보다는 연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유리수의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실수 1에다가 N1을 곱하면 NA보다 클 거 아니에요.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 자, 이번에는 양의 실수 1에다가 N2라는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NA보다 크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N 곱하기 A는 마이너스 N2보다는 크고 N1보다는 작게 되죠. 마이너스 N2 음의 정수, N1 자연수. 그러면 마이너스 N2와 N1 사이에 있는 정수를 선택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 정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연속된 정수로. 뭐를 만족하도록?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그러면 증명이 완료가 되죠. NA보다는 M이 크고 M보다는 1 더하기 NA. 근데 1 더하기 NA보다는 뭐가 커요? NB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옵니까? 여기서 NA보다 M이 크고 M보다 NB가 크네요. 자연수 N으로 나눠져 버리면 M 정수, N 자연수, 두 정수의 비. 유리수의 존재성이 증명이 됩니까? 유리수의 조밀성. 아리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2005학년도 14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스케치한 거 그대로 소술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실수. 서로 다른 실수란 말은 양의 실수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의 실수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그 임의의 실수를 1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양의 실수 1에다가 적당한 자연수 N1, N2를 곱해서 NA, NA보다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 그럼 NA라는 자연수와 양의 실수의 곱은 정수 사이에 있게 되죠. 자연수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수 선택하는 게 더 폭이 넓으니까. 따라서 정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은 연속된 정수로. 그러면 두 정수 사이에 유리수의 존재성이
증명이 완결이 됩니까?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 유리수의 조밀성이었습니다. 자, 이번 예제 문제는 집합 A와 B가 무한집합이에요. 집합 A, B의 상한이 1임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집합 A에 대해서는 명백하죠. 왜냐하면 1이 상계인 거 명백하고 또한 상한임도 명백하죠. 왜? 1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스케치한 거 소술되죠? 집합 B에 대해서는 1이 상계임은 또 명백해요. 자, 문제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가 1이냐 이 말이에요. 상한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트릭이 1이 상한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상계가 존재할 거 아니야. 1보다 작은 상계가 존재할 거예요. 그걸 캐피털 M이라고 둘까요? 자, 캐피털 M은 상계입니다. 집합 B의 상계예요. 집합 B의 어떤 원소들보다 큰 원소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수. 양의 실수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럼 이 양의 실수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면은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그 임의의 실수를 1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m은 n분의 1보다 크고 m은 1 빼기 n분의 1보다 작네요. 1 빼기 n분의 1은 n분의 n 빼기 1입니까? 자, 그런데 집합 B의 원소의 특징을 보니까 분자와 분모가 차가 1이죠. 분모가 1만큼씩 큽니다. 그러면 n분의 n 빼기 1은 B의 원소가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 캐피털 M은 집합 B의 어떠한 원소들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집합 B의 원소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1이 집합 B의 상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1은 집합 B의 상한일 수밖에 없죠. 자, 스케치 한 거 한번 수술해 볼까요? A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죠. 자, B에 대해서 상계인 거는 명백하고 상한인 걸 어떻게 볼 거냐? 상한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상계가 존재하겠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나오면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따라서 캐피털 M이 집합 B의 상계인데 집합 B의 원소보다 작게 되는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이런 집합 B의 상한이라는 것. 지금까지 실수체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실수체계 단원의 리뷰는 completeness action입니다.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란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유계이면, 위로 유계라는 것은 적당한 실수 캐피털 M보다 집합의 모든 원소가 작거나 같다는 거. 이랬을 때 캐피털 M 이상의 원소들을 위로 유계인 집합의 상계.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least upper bound 혹은 수프리맘. 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완비성 공리. 이 완비성 공리에서 나오는 유용한 도구가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이란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은 이 양의 실수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실수체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